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들과 산책을 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흘 뒤인 오는 11일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대통령직 파면 일주일 만에 본래 살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삿짐 이동은 먼저 오늘부터 시작하고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동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경호동을 세울 수 없지만 아크로비스타 인근 공실을 확보해 경호동처럼 사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초기 6개월 정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며 경호가 이루어졌던 만큼 당시 기준에 준한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경호처 측 설명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으로 돌아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 이동이 한창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한 내부 점검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저씨 같았는데 이렇게 오고 가면서 뵀거든요. 검찰총장 할 때도 우리가 뵀고 그런데 너무 소탈하신 분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탄 차량은 관저를 출발한 직후 관저촌 입구인 철문 앞에 설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마지막까지 자신을 응원해준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속 취소 당시 구치소 앞과 관저 앞에서 잠시 하차해 지지자들과 인사했던 장면이 비슷하게 연출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퇴거하는 내일 마지막 메시지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메시지는 없지만 국민께 송구하다는 짧은 메시지는 나올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 등 용산 참모진들도 내일 관저를 찾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윤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배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되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계엄은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반대할 기회도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힌 뒤 퇴임식에서 직접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책임감도 느껴서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파면이 되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계엄은 저는 반대했습니다만은 반대할 기회도 없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묻자 이 대표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친형을 언급하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분입니다. 돌아가신 형님, 그 형수님 다들 잘 압니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과학자, 경제인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안 의원은 교육과 기업 혁신을 통해 AI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AI, 양자 컴퓨팅, 의료 세계 강국을 공약했습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2012년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이번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안 의원은 낮은 지지율 타겟책을 질문하자 중도 2030 강점을 부각했고 일반 국민 비율을 높이는 경선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개헌 추진을 약속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야당과 맞서는 걸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잘 붙을 것 같다며 정책으로 압도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한대행은 어떻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이자 국정 전반을 가장 잘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찬반으로 지지층이 나뉜 상황에서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야당과 맞서는 걸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잘 붙을 것 같다며 정책으로 압도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춘 개헌을 이룰 적임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권한대행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선 심판을 서야 하는데 사퇴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행은 탄핵 국면에서 국정 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론되는 자체가 국민의힘의 인물난 고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더본코리아의 현직 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한 점주들과 다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역시 이 부장이 와서 다른 점주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이 여성분에게 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까지 했다라고 여성분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반응이 너무 뜨거웠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2배가 넘는 장비를 넣은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한 물량은 다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현장에서 즉흥적인 것도 많이 배워야 돼. 온 분들 기분 좋게 드시게 가야 내년에 또 즐겁게 옆에 사람 더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믿고 오는 거거든요.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트럭 맨바닥 위에 생고기, 날고기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데 이 음식 재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 오늘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2023년 11월 1일인데 지금 그만큼 백종원 대표 혹은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대중의 화가 나 있다. 그래서 마치 본인들이 탑승이 된 것처럼 그 옛날 일에 대해서도 영상에 올라온 게 있었다면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고 혹은 예전에 피해를 당했지만 그때는 백종원 대표의 어떤 이 말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뒤늦게 쏟아지듯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지금 보시면 트럭에 이 맨바닥에 이 생고기가 그 위에 얇은 비닐 하나 덮인 채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 지난해 굉장히 늦게까지 더웠어요. 그래서 이때가 11월이고 충남 홍성인데 이때 낮에 기온이 25도였는데 이렇게 생고기가 방치돼 있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생고기 어떤 이 유통에 있어서 냉장육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도에서 10도 사이에 이게 이제 운반되어야 하고 냉동육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8도씨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흔히 이 냉동 탑차에 고리에 걸려서 그렇게 운반돼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잘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아무리 뭐 축제 오늘 지나가고 말면 다시 만나지 않을 손님이라 그랬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저렇게 그냥 트럭에 상온에 탁 놓여 있었다.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되면서 지금 뭐 백종원 대표 관련 혹은 그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이 나오면 이제 대중은 또 이번에도 비슷하겠네.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 측의 반응과 반론이 있으면 바로 만나볼 텐데 어떻게 날고기를 트럭 맨바닥에 놓을 수 있냐? 이런 지적 때문에 꽤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했고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식품 처리 관련, 위생 관련 얘기가 뭐였냐면 최근에 얼마 전 특정 축제에서 농약통에 소스를 담았다. 이것 때문에도 많이 구설에 있었는데 장유희 변호사님.
해당 축제 말고 또 다른 축제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나 봐요? 사실 최근에 이 논란을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사과 주스라고 쓰여진 통에 이 소스를 분무기 형태의 조리기구를 이용해서 분사를 하는 건데 그게 조리기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 이게 과거에 지난해에 있었던 일이고 홍성과 인제 지역의 지역 축제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했던 건데 정확히 보면 이게 농약 살포기예요. 그런데 당연하지만 어떤 식품을 담는 용기는 식품용으로 허가를 받은 용기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어기게 되면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과거에 이 문제가 됐던 인제,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이 네티즌들이 찾아낸 부분을 보면 이 상주 곶감 축제에서도 외형이 똑같은 이 분무기, 이 분사형 형태의 농약 살포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다시금 포착이 돼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백종원 대표 회사 내부에서도 이게 너무 사업을 그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긴 있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서 일단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것들 어찌 보면 소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지금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치고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직접 사과 메시지까지 내놨었죠. 아까 봤던 식품에 농약통을 썼냐,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이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식품과 관련된 얘기와 별개로 최근에 백종원 대표 측,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 회사가 일부 인사가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렇죠. 충남 예산에는 예산 상설시장이 있는데요. 예. 이것을 더본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대표가 백종원 씨인 것인데 그 2차 시장 그 점주를 모집하는 가운데 한 여성 지원자가 있었고 서류 전형과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 더본코리아의 현직 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지면서 개인적인 질문들을 한다든지 뭐 본인이 이혼을 했다라는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2차 점주는 되셨는데 그 다음에 합격한 점주들과 다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예. 역시 이 부장이 와서 다른 점주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데 이 여성분에게 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까지 했다라고 여성분께서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더본코리아에서는 담당 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직위 배제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상황이 고용노동부의 민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 여성분은 지금 가게를 문을 닫은 상황이라고 해서 예. 이 부분 처리 과정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절날 없는 백종원 대표 회사 얘기인데 이번에는 생고기 방치 논란이 꽤 뜨거웠습니다.